안녕하세요, 부자유커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다가구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흔히 하는 월세형으로 해서요, 경제격자를 매달 현금 흐름을 얻는 것. 두 번째는요, 시세차익용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세차익용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 인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권의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다가구, 그리고 시세차익용이기 때문에 월세가 약간 애매한 다가구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요, 이런 다가구를 여러분들이 잘만 기억해 놓으시면 아파트보다 시세차익을 훨씬 얻을 수 있고요, 경쟁이 덜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2024년 7월 23일에 8억 6천만 원의 최저가였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냐? 2명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아파트 경매였잖아요. 그러면 한 20명 이상 들어왔을 겁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다가구라는 것 때문에 2명이 들어왔고요. 거의 최저가에서 1,000만 원 더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지금은 아파트 상승기이고, 그러면 모든 부동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차익용으로 다가구에 접근해도 굉장히 좋은 시기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은 틈새 투자라는 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서 줬어요. 수도권에 있다. 두 번째, 연식에 있습니다. 연식이 2017년 12월 1일입니다. 다가구는요, 2021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다가구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건물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자재비가 너무 올랐어요. 두 번째는 인건비가 너무 올랐어요. 세 번째는요, 너무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뭐 저축은행부터 뭐 굉장히 일이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차이로 해가지고 한 5년 정도에 있는 다가구를 여러분들은 신축급 다가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팔리는 것도 괜찮게 팔릴 수 있다는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는 연식이 2017년 12월 1일이니까 거의 한 2018년식이네요. 연식이 굉장히 착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하나의 포인트를 더 가보겠습니다. 자, 8억 7천만 원에 낙찰받은 이 다가구는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월세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주택이라고 하면 이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런 다가구는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투자금이 얼마가 있어야지 이런 건물을 투자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약 1억 이하여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가구 중에 가격이 신축이기 때문에 높은 편입니다. 5억 이하의 다가구도 많아요. 뭘로 접근했을 때요? 경매나 공매로 접근했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억 이하면 내가 90% 대출을 받으면 5천에서 6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지금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준비 안 할 겁니까?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한번 사건 번호를 가지고요,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잘 보십시오. 7월 30일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났어요. 근데 대금 납부를 9월 4일이니까 한 달 정도 뒤에 대금 납부하세요라고 했는데 2주 뒤에 돈을 내버렸어요. 그 말은 부동산 자체를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소유권을 내 걸로, 내 집으로 내 거 해버린 겁니다.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억 7천에 낙찰 받았고요. 자, 이 물건은 2017년 12월이니까 2018년 굉장히 신축이죠. 그리고 다가구, 여기 뭐 단독주택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몇 개의 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로 보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일 위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이 서류를 다 볼 필요 없어요. 9가구라 돼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지금 9가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9개 정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이 9가구인데 이 방이 가구 안에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월세를 체크할 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엘리베이터네요. 그렇죠? 엘리베이터고, 이게 이제 도면이라는 겁니다. 가구 안에 방이 몇 개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서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8가구인데 1.5룸이 4개, 그리고 2룸이 4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주인 세대로 살 수 있는 큰 2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복층 있죠? 복층 해서 총 9가구가 있는 그런 다가구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여기서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자, 요거는 계산을 다 됐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월세가 약 444만 원, 그리고 관리비까지 하면 약 한
20만 원에서 51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그런 다가구예요. 8억 7,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월세는 이자 빼고 제가 봐서 한 100에서 20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와, 이 정도 크기에 100에서 200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세 차익용으로 접근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경쟁이 없잖아요. 제가 시세 차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 똑같습니다. 경매를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뭘 찾는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돼요. 2017년 12월 8일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찾아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2017년 12월 8일. 자, 2017년 12월 8일보다 빨리 전입한 사람이 있냐 없냐 보니까 가장 빨리 전입한 분이 2019년 7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보다 자 뒤에 전입을 했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있는 모든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부 없어요. 끝. 다가구는 기본적으로요. 아파트 명도보다요. 2분의 1 이하 쉬운 명도가 저는 다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명도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만약에 10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5명이 명도했어요. 그럼 이 5명이 살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 월세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5명에 대한 월세를 가지고 지금 다가구에 대한 이자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천천히 명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명도에 대한 난이도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가구 권리 분석 아무것도 안 해줘.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임차인 대항력 있는지 없는지 찾았어요. 끝. 그리고 여기에 5명 정도 미리 명도를 하면 월세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이자를 내면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보면요. 자, 이 물건은 어디에 있냐? 인천 영종도라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괜찮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여기 그 점선해가지고 막 색깔들이 푸릇푸릇 막 이제 분홍색들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어떤 집이 막 지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 인천 국제공항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 여기에서 월세를 주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수요가 누구냐? 저기에서 어떤 집을 짓거나 건설을 하는 사람들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다가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승무원 이분들은 이제 오피스텔이 계시고요. 이 관련돼서 뭐 공항이 있으니까 그 정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분들이 여기를 다 이용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은 신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과 비슷한 물건이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가구가 지금 300일, 이 445가 전체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 물건 한번 볼까요? 얘는 얼마요? 531. 100제곱 정도 크네요. 굉장히 크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에 나왔냐? 13억. 그럼 얘 연식을 한번 볼까요? 연식? 2016년. 경매 물건은 2017년 12월이니까 약 2018년식이죠. 얘보다 연식도 좋아요.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얘는 11억. 얘 연식이 2014년, 4년 전이네요. 그런데 401제곱이라고 해서 약 한 150제곱 정도 작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이 물건을요, 조사를 하고 월세를 확인했을 때 보수적으로 중개소에서 하는 말은 11억 5천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매매로 나온 애들이 지금 13억, 11억 막 하잖아요. 근데 얘보다 연식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13억 정도 팔리려고 나왔죠. 다만 거기는 팔려고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11억 5천 정도 중개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이시나요? 8억 7천만 원에 낙찰받은 다가구가 11억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8억 7천. 그러면 얼마 뜨기일까요? 1억 3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는 것이고, 이런 물건은 뭐라고요? 이거는 1가구 1주택이라면 비과세에 의해서 양도세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3억을 여러분들이 2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3억을 현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살짝 바꾸면 지금 시기에서는 굉장히 투자 포인트 자체가 경쟁 없이 입찰을 할 수 있고 투자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